자, 오늘은 개똥 철학 하나 들려드리려고요.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인 생각, 개똥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화두를 놓고서는 사실상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나름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갔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부분의 철학자들이나 어떤 사상가들이 얘기한 정의는 그냥 착한 척에 지내지 않는다라고 봐요.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분석적으로 정의라는 개념을 따졌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수긍할 만한 그냥 착한 얘기에 지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쁘게, 조금 더 본질적인 거를 좀 한번 따져보자라고 그래서 저는 따져봤고요. 대체로 이제 어떤 이타심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치우쳐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라는 개념은 뭔가 자기 희생적이고,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정의로 정의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 이것 자체가 정의다. 이 자체가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정의이자 모든 어떤 시스템의 근원이다. 인류 사회의 질서는 그런 이기적인 정의를 중심축에 놓고 정리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하겠죠. 왜? 착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어떤 관념하고는 배치되니까 거부감이 들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느끼던 옳음이란 것은 대체로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이거나 최소한 공정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그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야 되는지 바이어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편견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조차도 아마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우리는 강하게 어떤 옳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타와 자기 희생과 공정 역시도 저는 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타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유명한 철학자 중에 존 롤스라고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케이크를 나누는 상황을 예로 들었었어요. 케이크를 누구에겐가 칼을 쥐어주고, 자, 우리 네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나누어 먹자. 똑같이 나누어 먹든 어떻게 먹든 그거는 맘대로 하라 이거예요. 어쨌든 칼을 든 사람이 케이크를 나누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칼을 든 자가 마지막 조각을 먹기로 하자. 그러면 공평하게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거예요. 왜? 내가 차이가 나게 잘라 놓으면은 딴 사람들이 먼저 다 가져가고 큰 거 다 가져가고 나는 작은 거밖에 못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똑같이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었었어요. 그는 어떤 사회 제도를 구성원 간의 계약으로 봤는데, 저는 그 계약과 구칙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가 각자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할 때 생기는 충돌에 대한 타협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개체는 자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둘이서 싸워. 그럼 나도 살아야 되고 쟤는 쟤 나름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전쟁 상황이 그런 거죠. 나는 나대로 살려고 싸우는 거고, 쟤는 제대로 살려고 싸우는 거고. 근데 그런 충돌을 서로 누군가 죽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이라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내가 양보를 하고 대신 삶을 보장을 받겠다. 꼭 죽게 살기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그것이 어떤 규칙과 법과 룰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옳은 것이 무엇인가? 자,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타심이 옳은 것인가?
어떤 케이크가 아사 직전의 2명에게 남은 유일한 식량이고 이것을 나누면 2사람 모두 죽고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칼로리 양이 안 되면은 결국은 둘 다 죽는 거죠. 한 사람이 온전히 다 먹는다면 그 사람은 살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무엇이 정의인가? 똑같이 반씩 나눠 먹고 같이 죽는 것이 정의인가? 라고 저는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2사람이라니까 답이 애매한가? 2가족으로 해보자. 2가족의 쌀 한 가마니를 놓고 생존을건 분배를 한다고 치자. 무엇이 정의인가? 자, 반씩 나누어서 2가족 모두 죽는 게 정의인가? 그렇게 나만 착하자고 내 아이를 죽이는 것이 부모로서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상대방으로부터 완력으로 빼앗든 꾀로 빼앗든 빼앗아서 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좀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사실 누구도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내 아이를 무조건 살립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이런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왔다면 또한 똑같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 내 가족 구성원은 8명이고 저 가족은 4명이다. 그러면 반으로 나누는 것이 똑같이인가? 자, 가족 단위로 나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인원수대로 나누면 똑같이인가? 내 가족은 유아가 6명이고 저쪽은 청소년이 2명이라면 인원수대로 나누면 똑같은가? 아니죠. 유아는 조금밖에 안 먹고 청소년은 2이기 때문에 저쪽이 더 필요해요. 사실. 또 같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쪽이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무게로 저 비율대로 나누면 될까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린 우리 아이들이 죽을 것이 뻔한데 상대방이 유난히 뚱뚱한 몸무게에 더 할당하자는 결정에 동의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많이 먹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저쪽은 보니까 그냥 뒤룩뒤룩 운동도 안 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몸무게가 막 200kg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식량을 다 할당해주고 우린 죽어버린다? 몸무게대로 나눈다? 저쪽이 더 필요하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돼요, 말이. 자, 무엇이 똑같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같이 나눈다고 한들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멍청하다는 게 그냥 관념적으로 똑같이라는 단어 하에서 머물러서 그래요. 여기서 한 단계만 들어가서 어떤 실제적인 예를 들면 똑같이에 대한 정의를 아무도 못 내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간혹 예를 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주예요, 소주. 먼저 번에 이제 저 국부론 할 적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이제 비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1인당 하나씩 비누를 나눠준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건성 피부라서 비누를 안 쓰고 어떤 사람은 지성 피부라서 비누를 많이 써요. 똑같이 한 개씩이라 그래도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이 쓰는 사람한테 비누가 더 가는 게 낫지.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소주가 옛날에 그런 소문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주 한 짝을 사면 40병짜리 한 짝을 사면 그 중에 하나가 병 색깔이 살짝 틀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재활용 병이기 때문에 병 색깔은 다른 것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소문이 그랬어요. 병 색깔 40병 중에 하나가 병 색깔이 다른데 이것이 뭐 소주인데 암놈이다. 이놈이 진짜로 좋은 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술의 가치를 비유해요. 그래서 그 술을 챙겨 먹으려고 애를 쓰고 조금 돈을 더 줘서라도 그 술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웃기죠? 진짜 웃기죠? 웃긴데 그게 현실이에요. 똑같이라는 거 없어요. 결국 완력이 되었든 인원수가 되었든 무기가 되었든 묘책이 되었든 한쪽이 어떻게든 살고 나머지는 죽게 되는 것이 우리가 목격하는 인간의 역사이고 질서의 형성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 곧 정의다라는 것에 반감이 드시나요? 그 전쟁에서 희생하는 수없이 많은 영웅은 무엇이냐고 예를 들고 싶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전쟁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전쟁이란 것이 나의 죽음과 쇠퇴를 목적으로 했다거나 어떤 100%의 확률로 죽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있잖아요. 뭐 노블레스 오블레제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뭔가 상류층들은 아들내미들도 군대를 다 빼고 앉았고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아빠부터 아들까지 온 가족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음에 노출된다면은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안 해요. 그런 전쟁은 안 해요. 참가를 안 해요. 노블레스 오블레즈가 뭐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집단의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서민들이 전쟁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귀족층들이 전쟁에 참가 안 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영웅이 돌아오면 비난밖에 안 받는다. 아이 저 살인마 뭐 어쩌고 이러면서 비난밖에 안 받는다. 이러면 전쟁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전쟁이 있었다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기 희생적인 영웅이 있다면은 그거는 희생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뭔가 보상을 바라거나 뭔가 나의 가족을 지킨다거나 뭔가 뭐 이런 상황들에 발생해서 전쟁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남을 위한 희생 역시 나의 생존과 번영을 전제로 하며 생존과 번영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존감, 명예, 성취 같은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번영에는 분명히 어떤 자존감, 명예, 성취 같은 이런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번영, 그런 성취 이런 것도 번영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도 역시 번영을 추구하는 거죠. 영화의 많은 전투 장면에서 남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을 경우 어차피 죽게 되는 마지막 상황에서 전개되죠. 거의 그렇죠. 이는 곧 물질적 생존과 번영 모두를 잃을 상황에서 정신적 번영만이라도 건지자는 그런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보나요? 거룩한 것들을? 아니 그냥 이렇게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불편해도 정의란 결국 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라고 강력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장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기틀로 제도를 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기적인 것 혹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생물학적 본질과 일치한다고는 해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에는 꺼림칙하다. 왜? 우리는 이미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아마 저런 이기적인 놈 이러면서 싫어할 거예요. 그것은 왜냐? 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남의 희생에 가치를 두는 이념 작업을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해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타심의 어떤 희생정신에 가치를 두고 그거를 칭송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생존과 번영을 최대화하기 위한 어떤 비겁한 이념 작업이었다. 그런 작업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비겁하다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 붙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거라면 저는 이타심, 남의 희생에 가치를 두는 거를 비겁한 이념 작업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결국 사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남을 위한 희생 정신도 거룩하죠. 하지만 그만큼 이기적인 건 역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가 자꾸 도나요? 누군가는 알아주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저 역시 그런 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념 작업에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니었겠죠. 저 역시 똑같은 교육을 받고 그 똑같은 뭐 그렇게 살아왔죠. 저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선악의 기준 역시 사실 모든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몇 가지 어떤 좀 생각을 좀 달리 먹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였어요. 뭔가 거기 한국 사람들이 거기 현지 인들 좀 흑인들 좀 흑인이라 그래서인 것도 있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 인종차별 심하죠. 흑인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후진국이니까 대체로 못 사는 나라가 대부분이니까 뭔가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비하를 해요. 뭐 대놓고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많이 비하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듣기가 역겨웠죠. 그런 식으로 흑인들을, 현지인들을 비하하는 것을 듣기가 역겨웠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어떤 가벼운 도난 사건을 몇 개를 겪고 가벼운 사기 사건을 몇 건을 겪는 와중에 저 역시 그 의견에 사실은 올라탔어요. 얘들은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랑 똑같지 않은가. 뭐 최소한의 윤리 어떤 기준마저 못 갖고 있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사상 체계를 우러르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여하간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는 걔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지금 생각에는 이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조금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정의로웠다. 걔는 걔대로 정의로웠다. 다만 문제는 뭐냐. 여하간 그들은 훔치든 빼앗든 그들의 생존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했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 거다. 다만 나는 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그들로부터 내 물건을 지키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법 제도죠. 그들과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죠. 제도가 필요한 거고.